안녕하세요. 413 바이크 네모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코스터 오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죠. 유럽피플사의 하이브리드 프리코스터 오브 정비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굉장히 좋은 허브죠. 일단 무게가 가볍고요. 카세트 허브, 프리코스터 허브 두 가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세트 허브 구조 기반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구조 때문에 프리코스터 허브를 좀 정비했다는 사람들도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은 하이브리드 프리코스터 허브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분해할 때 필요한 공구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6mm 육각 렌치가 필요하고요. 하이브리드 허브 같은 경우는 좀 엑셀에 육각 렌치를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엑셀을 잡고서 콘너트를 푸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스패너 있으시면 좋고요. 이런 전문적인 스패너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보통 몽키 스패너라고 하죠. 어드저스터블 스패너 이런 거 있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커터 칼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너트를 풀고요. 허브가드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콘너트를 풀어야지 이제 분해가 되겠죠. 자, 여기에 육각 렌치로 엑스를 고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트를 잡아주고요. 자, 풀렸네요. 자, 콘너트를 분리를 해줍니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콘너트만 풀리면은 거의 분해 90%는 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 세 개의 폴 보이시죠? 자석으로 작동되는 폴이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하고 부품을 이렇게 톡톡 치면 빠집니다. 자, 이렇게 와셔하고 이중 디스크죠. 요 디스크 튜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요, 저 디스크를 드라이버 쪽으로 밀어내는 이런 스프링 장치가 있습니다. 코일 판 스프링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안에는 카세트 허브랑 동일한 구조예요. 베어링도 보이시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와셔를 보시면은요, 두께가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경사진 면이 있죠? 약간 볼로 간 면이 있어요. 이 볼로 간 면이 드라이버 쪽으로 꼭 이렇게 향해야 됩니다. 요걸 반대로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보입니다.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볼록한 부분이 드라이버 쪽으로 향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디스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디스크로 갭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이 초기 상태죠. 공장에서 출하될 때 보면요, 이 위아래 디스크가 좀 뻑뻑한 상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요 작은 범위로 요 턱이죠. 요 턱을 집어넣으면은 가장 작은 갭이 되는 거고요. 스몰 갭, 그 다음에 그 중간 위치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요, 미디엄 갭이 되고요. 더 큰 라지 갭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갭 조절도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요 위아래 디스크가 뻑뻑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위쪽은 수지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쪽에 있는 첫 번째 디스크는 금속이죠.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뻑뻑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커터칼을 이용해서요, 네, 이 안쪽에 있는 살을 아주 약간, 그리고 여기 모서리 쪽이죠, 모서리를 이렇게 긁어줍니다. 아마 프라모델 조립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 작업이 굉장히 낯이 익을 것 같은데요. 자,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긁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할 때는 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장갑을 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커터칼이 좀 위험하거나 불편하신 분은요, 사포를 동그랗게 말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요 정도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주 적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요. 그래야지 폴이, 드라이버 쪽에 있는 폴이 여기 걸쳐져서요, 정해진 갭만큼 움직여서 네, 디스크 두 개를 돌리고 착 펼쳐지면서 구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요, 갭이 설정한 것보다 작게 되거나 뭐 변하는 경우를 대부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안쪽에 구리스를 너무 많이 안 칠하셔도 됩니다. 네, 프리코스터 정비할 때 구리스를 많이 칠하는 거는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고요, 최근에 이런 허브들은 구리스를 거의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유더피플 본사에 메일을 보내서 확인해 본 내용인데요, 이 개발자도 그렇고 엔지니어가 하는 얘기가 필요한 부분에만 아주 조금 구리스를 사용하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구리스도 제거하고 오일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디스크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구리스를 많이 칠하시면은요, 이 작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갭이 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이 스프링을 잡아주는 이 링이죠, 이 링이 그 허브 엑셀 안에서, 요 엑셀 안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워낙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같이 회전을 하면서 갭이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요,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요 안쪽에 작은 홈을 내서 엑셀에 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런 펀치죠, 펀치를 이용해서요, 자, 요렇게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찍어준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요, 이 엑셀에 뻑뻑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은요, 부드럽게 들어가던 요 링이 약간 걸리면서 뻑뻑해지겠죠? 요걸 이제 집어넣을 때는요, 뭐 특별한 공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피보탈 안장봉입니다. 안장봉 이렇게 대시고요, 이 정도로 쳐주면은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링은 엑셀하고 한 몸이 되면서 이렇게 작동이 되죠. 자, 프리코스터 허브 정비한다고 구리스 너무 많이 칠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른 프리코스터 허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작동에 방해가 되고요. 그거는 옛날 프리코스터 허브 정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오일을 몇 방울 정도 이렇게 묻혀주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비했던 요 긁어냈던 부드러워지게 만들었죠, 부드럽게 만든 요 디스크 두 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하고요, 와셔를 넣어야 되는데, 와셔 방향, 잘 보이시나요? 와셔 방향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리고 요 폴에도요, 지금 기본적으로 구리스가 아주 약간 칠해져 있죠. 요것도 닦아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석으로 움직이는 이 폴 구조상 이 구리스는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요렇게 긁어내고요. 자, 여기 폴에
점도 높은 오일을 이렇게 한 방울씩 뿌려주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오일은요, 자동차 엔진 오일 중에서 조금 점도가 높은 네, 그런 오일입니다. 정 없으신 뭐 체인 오일 종류 중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실리콘 오일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저도 있는데요. 좀 점도가 있는 끈적끈적한 오일 정도가 더 낫습니다. 구리스보다는요. 자, 이 상태로 드라이버를 네,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갭이 커지는 경우 원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의 그 스트로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양이. 그래서요, 보통 이 드라이버가 요 정도 간격으로 스프링이 압착이 되는데요. 바깥에 콘노트가 조금이라도 풀러져 있으면요,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안에 디스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허브는요, 이 콘노트가 항상 꽉 조여져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프리코스트 허브는 약간 풀러져 있어도 느슨해진 상태라도 작동에 큰 지장이 없는데, 이 하이브리드 프리코스트 허브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손으로 조이시고요. 일단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자, 일광렌치 요 정도 놓고요. 스패너 종류로 지그시 조여주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프리코스트 허브 정비가 마찬가지인데요. 이 콘노트도 그렇고요, 꽉 조인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조이시면 되고요. 자, 초기 상태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프리코스트 허브 정비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브 가드도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하이브리드 허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프리코스트 허브 제조사에서 나올 때요, 매뉴얼에 2-3개월마다 오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허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에를 열어서 뭐 청소를 하고 구리스를 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허브는요,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 허브가 어떤 거냐면요, 자, 이 허브는 한 15년 된 허브죠. 그 이상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언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허브죠. 몇 달마다 한 번씩 열어서 뭐 구리스를 보충해주고 뭐 엔진오일 갈듯이 이런 얘기는요, 이때 허브들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안에 구조가 아까 하이브리드 허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에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루즈볼이라고 그래서 오픈 베어링이죠. 자, 여기 드라이브 쪽부터 전혀 다르죠. 자, 이런 타입입니다. USA BB, 언실드 BB랑 비슷하죠.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에가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구리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 오픈되어 있는 베어링이고, 이 구리스들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뭐 쇳과래가 좀 나와서 오염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2-3개월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2-3개월마다 열어서 깨끗한 구리스를 넣어주고, 그게 굉장히 정비를 잘하는 거라고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자, 현재 허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 많은 프리코스트 허브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프리코스트 허브 사용한 지는 한 25년, 뭐 27년 돼가고요. 예전에 나왔던 리버스죠, 뭐 게이샤 허브랑 비슷한 구조고요. KH 인터널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난카이 프리코스트 허브도, 요것도 언실드 허브예요. 그래서 요 허브 때까지는 구리스를 자주 넣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코스트 허브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건 KH사에서 나온 롤렉스 허브고요. 첫 번째 실드 베어링이 들어간 프리코스트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때부터 구리스를 안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는 영국에서 나온 심 프리코스트 허브고요. 굉장히 고가에 구입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냥 소장품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물론 구리스를 칠해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클러치가 이렇게 조작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아주 소량만 들어가면 되고요. 현재 프리코스트 허브들은 그렇게 구리스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랜 시간 프리코스트 허브를 사용해 왔던 저도요, 최근에 나왔던 요 하이브리드 프리코스트 허브가 가장 잘 만들어진 허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요, 프리코스트 허브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 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셔도 될 거예요. 자, 이 방식들의 프리코스트 허브는요, 앞으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예, 현재도 지금 뭐 출시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프리코스트에 관한 고민거리 있으시면은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프리코스트 허브 정비 받으시려면요, 4130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뭐 직구를 하셨거나 다른 데서 구입하셨거나 상관없고요. 다른 브랜드 프리코스트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4130 바이크 네모 전장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